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부터 선물까지 한 방에 알려주는 13시 투자스쿨 장학생 문다연입니다. 저희 오후 1시 투자스쿨에서는요, 배찬수 1타 강사님만의 전략적인 노하우를 통해서 투자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배워볼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 방송 실시간 채팅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신 뒤에 실시간 방송 보시면서 채팅 소통도 가능하시고요. 24시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요. 문자 샵 0082번으로 배찬수 보내주시면 저희와 24시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의 간판 얼굴이시죠? 배찬수 전문가님 바로 모셔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급락장은 제가 아니다 말씀을 드렸고 이제 단지 2,500선에서 쉽게 2,500을 돌파하지 못하지만 또 코스닥은 또 나름 굉장히 좋은 활력소가 있다고 그랬죠. 오늘 두 가지가 다 적중한 그런 장인데 오늘 반등이 나오면서 코스닥 시장이 더 좋은 장. 그래서 방송 잘 들으시고 향후 지수 전망 그리고 좋은 종목도 알려드릴까 끝까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난주 시황 역시나 정확히 맞춰주셨고 이번 주 역시나 횡보를 하되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 시장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분석을 해주셨는데 오늘의 한 줄 시황평도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예, 따라서 계속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래 원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주식시장에서 일어난 일은 과거에도 일어났고 미래도 일어난다. 즉 되풀이 된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거든요. 지금 지수도 어쨌든 과거에 있었던 지수예요. 그리고 미래도 그 지수가 지금 제가 수렴과 발전의 이론에 의해서 10년 아니면 제가 이번 주 안에는 한 15년 전까지도 제가 알려드릴 예정인데 그때도 2000, 최고점 3000, 최저점은 1000포인트. 지금도 어때요? 2500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계속 지수도 반복되고 주시장도 반복되기 때문에 느긋한 마음을 가지시고 이렇게 어부가 낚시하는 마음으로 하나씩 여러분 수익률을 챙기면 앞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거든요.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고 더 좋은 정보 얻으시고 더 알찬 그런 수익을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횡보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수렴 발산 이론으로 지난주에 짚어주셨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조금 음봉을 보였던 그 갭을 또 오늘 장에서 좀 이렇게 채워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좀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코스피 시장부터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1% 가까운 상승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세한 시황 짚어주시죠. 예, 코스피 시황을 보시면 역시 전형적인 강세장이죠. 코스피가 0.9%. 그래도 많이 올랐어요. 아침 시작은 별로 안 좋게 시작을 했는데 시작은 어저께 전일 야간 시장 흐름 때문에 별로 안 좋게 시작했지만 결국은 오늘 이렇게 올라간 주범은 그거죠. 외국인들이 현선물 매수를 우리나라에서 아침부터 하면서 마이너스를 시작했다가 올려버렸고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전형적으로 코스닥이 더 센 장.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굉장히 좋아하는 장. 물론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는 안 샀지만 외국인들의 어쨌든 매수 기간이 오늘 적극 매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오늘이 기회인가 아닌가 하고 매도를 했는데 아마도 지금 장이 단순하게 이렇게 그래서 제가 심리를 이기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심리는 누가 봐도 전일 같은 경우 금요일 같은 경우 또 매도세가 좀 나오면서 지수가 계속 눌렸잖아요. 코스닥도 안 좋았고 근데 오늘은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사주면서 분위기를 또 좋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장은 그냥 흐르는 강물에 이렇게 몸을 맡기듯이 아 장이 좀 강하구나. 그러면 거기에 맞게 또 대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장 초반은 하락했지만 외국인들의 수급, 매수세에 의해서 상승 반전하고 지금은 오히려 시간이 조금 더 지날수록 더 안정적인 좀 강세장 마인드의 그런 장으로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매매에 참조하시면 많이 도움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기관들의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오는 반면에 또 외국인들의 수급까지 더해지는 시장이 되는데요. 오전까지만 해도 팔자세였던 외국인들이 오후장 들어서 매수로서 포지션을 바꾸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살펴볼 텐데요. 코스닥 시장 좀 더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시장 짚어주실까요? 예.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들이 또 거래소에 비해서 좀 더 활발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 흐름을 좀 보여드리자고 하면 앞으로 오를 자리가 좀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810을 넘은 상태. 근데 앞에 고점을 보면 850 정도이기 때문에 종목별 장세도 좀 괜찮고 특히 오늘은 2차 전지주가 아침부터 굉장히 강했어요. 2차 전지 중에 또 우리 새로 나온 이제 신출 에코프로 네임이 있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지금 거의 상한가를 가면서 에코프로 내지는 2차 전지주를 전부 끌어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질적으로도 굉장히 좋고 지수도 거래소가 0.9% 오른 반면에 코스닥이 현재 1.5% 이렇게 거래소보다 코스닥 상승폭이 더 세고 이런 장이 제일 좋은 장이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종목이 한 3, 4% 평균 좀 많게는 뭐 7, 8%, 10% 정도 이렇게 종목별로 여러분들이 제가 그동안에 알려드렸던 업종 대표주 내지는 이제 코스닥 지수에 선도할 수 있는 종목들, 반도체라든가 뭐 AI 로봇 이런 종목들 갖고 있으면 무난하게 수익이 날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은 지금은 뭐 정리하실 필요도 없고 당분간 이런 장이 좀 이번 주 내내 좀 이어진다 그러면 코스닥 종목들은 돌아가면서 이렇게 오르는 폭이 또 강할 거기 때문에 코스닥에서 수익을 많이 내시는 그런 전략으로 가지고 좀 길게 보여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단까지 자리가 좀 더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코스닥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시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코스닥 시장 알아봤고요. 선물 시장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시황 체크해 주시죠. 예, 선물 시장이 제일 중요하니까 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한번 볼까요? 동향을 한번 보면은 지금 장은 역시나 이제 대조적으로 돼 있죠. 외국인들이 거래소는 많이 나섰어요. 200억 샀지만 코스닥에서 1000억, 선물에서 6천억 정도. 이렇게 외국인들이 현 선물을 매수해주고 오늘 이제 아마 심리 때문에 그러는데 개인 투자자들 이제 현 선물 매도.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요 부분이거든요. 외국인들이 또 푼 매도, 풋을 매도한다는 거는 아예 그전에는 풋은 해지용으로 매수를 하는데 풋을 매도한다는 거는 계속 풋 프리미엄이 줄어드는 그러니까 계단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장으로 보고 있다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종합 선물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어때요? 지금 아침에 제가 굳이 이제 333이죠. 제일 중요한 지수가 333을 금요일 날도 이탈을 안 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급락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침에 이 부분이 이제 함정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이 9시 전에 오히려 야간 선물도 약간 하락을 했고 선물이 개장하기 전에 급락을 이렇게 하는 모습을 살짝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락은 아니고 현물이 개장하기 전에 전일 흐름을 반영하는 파생시장이 먼저 오픈하는데 오히려 파생시장이 먼저 오픈할 때는 심리가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오늘 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이제 331.5까지 빠졌었네요. 50분에. 요런데 이제 속임수 하락이죠. 이런 거는. 그리고 다시 이내 급등을 해서 334, 그다음에 335까지 이렇게 지금 올라가 있는데 또 지금 방송하기 전에 336까지도 갔었네요. 근데 이건 좀 오버슈팅이다. 그래서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제가 333이 왜 중요하냐? 야간 시장으로 살짝 넘어가서 보여주시면 어저께 계속 눌림목 조정같이 이렇게 흐르고 마감을 했지만 결국은 333 정도에 끝났죠. 332.90이니까. 그래서 야간 시장이 계속 어때요? 그전 흐름과 다르게 제가 이제 강의 시간에도 요 내용을 중점적으로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릴 건데 이제 패턴이 좀 바뀌었죠. 333에서 어쨌든 크게 빠지지 않는 그런 박스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럼 주간에도 심리적으로는 좀 무섭지만 지금 현재 미국 선물도 안 좋고 그런데 333은 지켜주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시장을 딱 봤을 때 아침에 이 모습은 약간 오버슈팅한 모습 그리고 그 다음에
좀 강하게 올라간 거는 좀 그 이후에는 오히려 335까지 올라갔는데 어쨌든 333이 굉장히 중요한 지수고 깨지 않는다면 횡보 내지는 여기서 박스권 흐름 또는 뭐 얼마든지 강세장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죠. 강세장으로 아예 전환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강세장으로 가더라도 또 며칠 지나면 또 조정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하락은 아니고 333을 강력하게 지지해주는 모습. 앞으로도 이제 너무 급락장은 없어요. 저번 주 월요일이었었죠. 이제 저저번 주인가요? 134포인트가 올라가면서 이제 일주일 내내 뭐 하루에 막 7, 8포인트 빠지는 조정도 나오고 그랬는데 저번 주 수요일은 정상적으로 7포인트 정도 상승을 하고 계속 박스권이죠. 그래서 지금 지수도 335 다시 저번 주 수요일 날 지수 정도로 회복을 했어요. 계속 반복이 되는 흐름입니다. 파동을 잘 이해를 하시고 거기에 맞게 잘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항상 333포인트를 선물지수에서 중요한 지점으로 잡아주셨는데 오늘 오전에 잠깐의 이 속임수 음봉만 만들고 빠르게 갭을 메워가는 흐름이 나왔고 특히나 주식시장보다는 선물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러브콜이 좀 더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박스권이라고 하셨는데 그 상단과 하단이 어디일지도 저희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오후장 들어서 조금 더 이렇게 좀 상승폭이 더 커지고 있는 시점인데 오늘장에서 어떤 포지션을 가져가 볼까요? 예, 오늘도 제가 저번 주 수요일 이후부터 제가 계속 그 포지션 말씀을 드린 것과 동일하게 310 매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즉, 롱 포지션. 당연히 지금 롱 포지션을 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310 풋 매도인데 화면에 이제 선명하게는 안 나와도 숫자라든가 대체적으로 수익이 났다는 거 보일 거예요. 지금 일단 0.36에 두 계약을 입력을 하고 지금 한 180만 원 정도 모의 투자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180만 원 정도 수익권인데 제가 콜 쪽을 이렇게 매수를 들어가서 두 기약 매수 레이쇼라고 그래서 콜이 두 기약 매수 네 기약 매도예요. 그래서 요 위쪽이 이제 상당히 보완이 많이 돼서 다음 만기가 이제 제가 말씀드릴 때 337이 아니고 347이 돼도 이 레이쇼를 걸어놨기 때문에 수익이 나요. 그러면 콜 매도를 네 계약을 했다 그러면 내가 콜을 두 계약하는 게 이제 비율 레티오라고 해서 비율 매수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요 위가 이렇게 더 만기 수익 곡선이 올라가면서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현상이 일어나서 여기서 실제로도 이론선이 보면 완만해지죠. 이 레이쇼 비율을 시작할 때 풋 쪽도 아예 이렇게 레이쇼를 걸고 시작하는 게 이제 기본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럼 별로 이득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매수는 지금 다 손실로 돼버리니까. 그래서 위험한 쪽, 그러니까 가는 추세 쪽에 한쪽만 걸면 되는 거예요. 이 레이쇼는. 그래서 콜 쪽에 거는 게 제일 유리하고 풋은 굳이 이제 매수 레이쇼는 낭비이기 때문에 걸 필요가 없고 지속적으로 풋 매도는 약간씩 뭐 안전한 종목 풋 310으로 내일쯤에 제가 이제 이 풋옵션의 움직임을 좀 이론에서 강의를 해드릴 건데 풋옵션은 저번 달하고는 전혀 틀려요. 지속적으로 줄어듭니다. 가격이. 저번 달에는 어땠어요? 막 그 순간 10배 커졌다가 또 다시 또 10배 줄었다 또 다시 10배 커졌다. 근데 지금 이번 달은 지속적으로 수익이 나는 게 풋 매도예요. 완만하게 횡보를 하다가 또 올라가고 또 횡보하다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파생도 풋 매도가 가장 알차게 수익이 나는 지금 장이기 때문에 풋 매도 위주로 수익을 내고 콜 쪽은 레이쇼, 내가 매수를 하는 식으로 전략을 우리 그 합성 매매하신 분 지금 요 포지션대로만 해도 수익이 굉장히 잘 난다고 하는데 요 포지션을 그대로 참조하시고 요번 달은 편안하게 이렇게 수익을 내시라고 제가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는 롱 포지션 310포인트 풋 매도 전략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지속적으로 완만한 상승을 만들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레이쇼와 내가 매수 등 이렇게 어려운 용어들에 대한 개념 정리부터 왜 이런 전략을 취했는지도 자세한 분석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들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입장코드 1357 걸려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의 선물 시그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후한 시 투자스쿨 본격적인 1교시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교시 수업은 투자의 맛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시면서 수익의 맛을 느끼실 수 있도록 오늘 장의 맛을 분석해드리고 원픽 종목도 잠시 뒤에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장의 맛을 좀 느껴봐야 될 텐데요. 이번 주 처음 느껴보는 그 점심시간 맛은 어떤 맛일까요, 전문가님? 네,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맛있고 푸짐한 컵밥 사드릴게요. 요즘 컵밥 보기 힘들지 않나요? 예, 컵밥이 소울푸드라고 그러잖아요. 네. 누구나 이제 이렇게 직장인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길거리에서 푸짐하게 먹는 음식인데 아무래도 지금 날씨가 좀 춥고 장이 오늘은 올랐지만 어저께 금요일날 좀 썰렁했을 거예요. 그래서 소울푸드 맛있게 드시고 원기 충만하셔라. 아마 이 TV 보신 분들 배고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빨리 길거리 나가서 소울푸드로 원기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추운 길거리에서 몸을 바로 녹일 수 있는 그런 푸짐한 컵밥 같은 장세다라는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오늘 오전장과 오후장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오전장에 강했던 테마부터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오전장은 아침 확실하게 이렇게 와닿는 흐름이 하나가 있는데 선박 평형수 처리장치 관련주 대표적인 종목이 부방이 있는데 이 부방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를 쳤어요. 그래서 가격도 이 종목이 뭐 이렇게 우량한 비싼 종목은 아닌데 이 부방이 상한가를 치고 나니까 비슷한 이제 선박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전부 지금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올랐냐면은 얼마 전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빈대라든가 뭐 슈퍼박테리아 지금은 조용한데 그런 흐름이 이제 일어나는 이유가 외국에서 자꾸 반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박 그 평형수 물이거든요. 물 처리하는 거. 이게 뭐냐면 선박을 이렇게 밑에 물을 넣어서 이렇게 이 유지를 만든다고 그래요. 근데 그 물이 결국은 우리나라에서만 계속 있는 게 아니고 해외를 돌아다니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물을 넣고 또 유출하고 하는 바람에 거기서 이제 그 미생물이라든가 이 우리나라에 없는 그런 이제 좀 내성이 강한 그런 그 곤충 같은 경우도 들어올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규제를 하는 법안을 이제 만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당연히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이런 테마도 좀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박테리아라든가 빈대에 관련된 게 아니고 이거를 규제하는 법안이 마련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관한 나오지만 황태계 교란 방지하는 차원에서 부방 내지는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그런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전장은 이런 테마. 근데 또 마찬가지죠. 빈대 관련주도 그렇고 박테리아 관련주도 그렇고 한 번 올라가고 나서 쭉 가지는 못해요. 또 오늘 상한가 친 종목은 내일 또 고점에서 또 음봉이 나오는 식으로 박스권으로 움직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냥 이런 흐름이 또 재밌게 오늘은 또 일어났구나. 그냥 그 정도만 파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뭐 부방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정치 테마주로도 엮이긴 하지만 일단 대표적인 선박 관련주이기 때문에 오늘 전반적인 선박 관련주들 빨간불이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을 해봤고요. 앞으로의 흐름들도 저희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후장 테마도 살펴볼 텐데요. 오후장에서 강한 테마는 어느 테마 잡아볼까요? 예, 역시 이제 주도주가 있고 그리고 실적이 굉장히 높게 받쳐져 있고 그래서 가격대가 높게 형성이 돼 있는 업종들, 엔터테인먼트주. 근데 이제 엔터테인먼트주의 특징이 아시겠지만 금요일 날 거의 전 종목이 한 10% 정도 이렇게 빠지다시피 했어요. 9에서 뭐 10%, 조금 빠진 건 5%. 그래서 이유는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뭐 이 연예계 쪽에 안 좋은 사건, 뭐 주가에 대한 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빠졌는데 예전에 한 5년 전, 뭐 10년 전으로 이렇게 되돌아가면 엔터테인먼트가 없었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보면 1, 20만 원짜리 우리 엔터테인먼트도 있고 우리 요번에 나온 이제 얼마 전에 나온 종목 같은 경우는 한 20만 원 정도. 그래서 이제는 주도주가 있고 비싼 종목, 1군 업체들도 있는 게 엔터테인먼트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예전하고는 다르게 테마주가 형성이 될 확률이 높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또 연말이 될수록 뭐 신인 그룹들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연말에 또 콘서트 많이 하죠. 그래서 매출이 아마 연말에 급성장을 하는 게 엔터테인먼트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안 좋았던 건 어쨌든 뭐 시장에서 다 반영이 돼서 주가가 이제 많이 빠졌고 이제 지금부터는 슬슬 연말 특수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데
주도주가 있고 테마주가 있는 엔터테인먼트주는 아마 저점 공략을 잘하면 연말에 또 한 1-20% 정도는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좋은 테마주로 보입니다. 네,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좀 지속적으로 이슈도 있었고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그동안은 조정을 받아오기도 했었는데 연말 특수 효과를 기대해보면서 다시금 실적 기대감이 오를 수 있겠다라는 분석도 도와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원픽 종목 과연 엔터주들 중에서 나올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픽 종목 공개하기 전에 지난주 원픽 종목들 수익률은 어땠는지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지난주 원픽 종목들 수익률 정리입니다. 11월 13일 공략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도 공략 이후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9.6% 넘는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이오테크닉스는 HBM 관련주로 공략을 했던 종목이고요. 10% 넘는 수익률. 드림 CIS는 AI 관련주였습니다. 역시나 10% 가까운 수익을 만들어냈고요. SPG 같은 경우는 로봇주들 중에서도 감속계 관련주로 짚어봤습니다. 오늘도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ISC는 반도체 관련주였죠. 2.5% 넘는 수익률을 보여주면서 지난주 누적 수익률은 34%를 넘겼습니다. 네, 지난주 1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들이 무려 3가지 종목들이나 있었는데 저희가 매일 한 가지 종목씩만 선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종목들 어땠는지 리뷰로 다뤄볼게요. 예, 이제 아마 이번 주 안에는 한 10% 이상 수익이 나서 익절을 해야 될 종목도 하나씩 생기는 것 같아서 하나씩 언급을 해드리는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 언제 익절을 할까요? 우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노란 방에 들어오시면 익절할 타이밍도 알려드리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첫 번째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를 한번 나오는 잘 보시면 양봉이 계속적으로 출현을 하면서 오늘도 한 4%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우리 로봇 관련주 중에 그냥 대장주 다른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뭐 실적이라든가 삼성전자가 15% 지분을 갖고 있다는 거. 그래서 아주 저점에 이렇게 싸게 사야지 뭐 12만 원, 뭐 10만 원 이렇게는 내려가지를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 부분은 15만 원대에서 제가 알려드린 것 같은데 이제 16만 원, 17만 원 다 돼가죠. 그래서 조만간에 아마 장대 양봉이 하나 더 나오면 한 17만 5천 원 1차 목표가는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은 아마 여기서 이제 1차 목표가 청산 제가 아마 이번 주 안에 말씀을 드릴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좀 길게 가져갈 종목들은 반도체 그동안 탄력이 좀 많이 붙었는데 오늘은 크게 탄력이 안 붙어서 이오테크닉스하고 ISC는 조금 더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SPG도 아마 오늘 한 4% 정도 수익이 났죠. 그래서 오늘 아마 한 4% 5% 정도는 요런 이제 로봇 관련주죠. SPG도 개인이 비설하고 이렇게 일컬 정도로 이 업계 쪽에서는 또 알아주는 회사인데 요런 회사도 SPG도 단기 여기서 급등을 해주면 어쨌든 어느 정도 한 1-20% 정도 목표 주가가 나올 것 같고 우리 SPG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번 주 안에 그러면 10% 정도 1타 목표가는 달성을 할 것 같아서 노란 톡방에서 제가 정리 타임을 알려드릴 시기가 곧 올 것 같고요. 그 외에 레인보우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드림 CIP, ISC 이런 종목들은 조금 더 가져가는데 그 종목들은 언제까지 가져가야 될 건가 그것도 제가 AS를 다 해드릴 테니까 노란 톡방에서 참고로 그런 정보를 받아보시면 알차게 아마 연말에 다 좋은 종목들이거든요. 지금 들어가도 될 종목도 있으니까 노란 톡방에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난주 로봇 관련주들부터 HBM 관련주, AI 관련된 종목들까지 수익 포트폴리오를 탄탄하게 만들었었는데요. 수익 실현을 언제 하면 좋을지부터 지금이라도 공략 가능할지 궁금하신 점들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종목 관련된 이야기 노란톡방 통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신 뒤에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홀수 4글자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문자샵 0082번으로 배찬수 3글자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종목들 저희가 수익률 정리를 해봤는데 이번 주에도 과연 좋은 수익률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번 주 첫 번째 공략주부터 한번 바로 만나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종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중에 대장주 제가 이 업종이 안 좋을 때는 대장주를 공략하러 말씀드렸잖아요. 하이브를 들어가는 거를 오늘
토픽주로 가져놨습니다. 하이브도 10%, 어저께 같은 경우 뭐 거의 엔터주 종목들이 10%씩 빠졌는데 그중에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제일 좋다고 해도 될 정도고 연말에 계속적으로 이제 좋은 재료가 나올 준비가 계속 돼 있고 그 빠진 이유도 우리 하이브랑은 크게 이렇게 연관이 안 되는 내용들이죠. 근데 엔터주 전반적으로 이렇게 안 좋은 내용이 나오는 바람에 뭐 그러니까 주도주건 대장주건 뭐 할 거 없이 다 10% 정도가 빠졌는데 그중에 이제 우리 하이브 같은 경우는 20만 원 이상 계속 유지를 했었던 종목들이에요. 차트에 보시면은 22만 원 정도에서 24만 원 정도를 계속 어떻게 보면 이제 박스권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어저께부로 이제 오늘 어저께부죠. 한 18만 원, 18만 8천 원, 19만 원 정도 내려왔으면 다시 이제 그리고 아침에는 보합이었는데 오늘 한 2% 정도 엔터주가 이제 한 2%에서 3% 정도 다 반등이 나왔어요. 그렇게 되면 뭐 아주 크게는 안 보더라도 한 10%에서 20% 정도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고 이제 우리 하이브 같은 경우는 우량하죠. 제일 우량한 우리 BTX를 갖고 있는 회사면서도 이번에 보니까 신인 걸그룹 캐치아이를 또 6인조 글로벌 테스트에서 엄별해서 이제 뽑아서 신인 걸그룹을 지금 이렇게 소속사에서 이제 모집을 해서 지금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고 그 외에 뭐 BTX 우리 7인 뭐 주식에 대해서 이제 대주주와 이렇게 관계가 다 해소가 돼서 그런 문제도 얼마 전에 좀 있었던 하이브에 대한 문제도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안 올랐죠. 엔터주도 이제는 실적이 굉장히 좋은 우량한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엔터주도 한번 제가 저녁 방송에 한번 그룹주를 특집을 한번 해드릴 예정인데 그중에 가장 딴 거 주변주들도 물론 좋지만 가장 대장주인 하이브 요 종목을 먼저 포트에 넣으시고 그다음에 좀 가격이 저렴한 낮은 가격들을 좀 넣으셔야 되지만 일단 대장주를 먼저 공략을 해라. 그래서 하이브로 갖고 나와봤습니다. 네, 항상 배찬수 전문가님께서 섹터를 공략을 할 때 대장주로 수익을 보는 방법들을 알려주셨는데 엔터주 중에서도 하이브를 역시나 대장주로서 공략하는 방법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는 넷마블과의 지분 관련된 이슈도 있었는데 이런 이슈를 체크를 해보시면서 앞으로의 실적은 어떻게 될지도 저희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브 자세한 가격 매매 전략들은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제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아래 QR코드 스캔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2교시 수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삼시 투자스쿨 본격적인 2교시 수업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2교시 수업에서는 주식시장과는 또 다르게 선물옵션 시장에 대해서 배워보는 투자 클래스 시간을 준비를 했는데요. 강의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들이 생겼다라고 하신다면 실시간 질문도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신 뒤에 실시간 방송 보시면서 질문 남겨주시면 바로 저희가 답변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질문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저희가 지난주에는 수렴발산 이론을 통해서 앞으로의 시장들을 예측을
해봤잖아요. 네. 이번 주 배워볼 주제는 어떤 주제일까요? 예, 맞습니다. 우리 문다현 장학생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셨는데 수론발산의 이론에 의해서 박스권의 기간이 많이 남아있다 말씀드렸고 오늘은 야간 시장이 약간 바뀌었어요. 그래서 강의 중점 내용은 야간 시장의 바뀐 공략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생시장 상품은 레버리지가 강하죠. 엄청 강하기 때문에 과도한 포지션을 금지한다. 예를 들어서 금요일 날 장이 줄줄줄 밀렸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야 이거 장이 계속 빠지는 장 같다. 풋옵션에 매수를 한번 계좌에 있는 돈을 싹싹 털어서 매수를 100%를 해버리면 또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또 빠지는 폭도 크겠지? 하고 들어갔던 분은 오늘 선물이 한 2.5포인트 반등이 나오면서 그냥 풋옵션이 지금 거의 한 반토막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과도한 설정을 하지 말아달라. 당부의 말씀. 항상 이런 흐름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주의를 요한다. 어떤 데는 콜옵션에서 오늘 많이 올랐어요. 근데 좋은 점만 말을 하는데 주의해야 될 점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한 번씩은 10번 잘하다가도 한 번 이런 데 빠져버리면은 계좌가 못 헤어나거든요. 주의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복귀를 그러면 제가 살짝 해드릴게요. 복귀를 해드리자면 수렴발산 이론에 의해서 올해 지수는 하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수렴발산 이론은 오른 만큼 하락을 하고 다시 일정 기간 횡보를 한다. 그 전에 또 하나는 이렇게 오른 거. 오르고 빠지고 횡보. 뭐 같아요? 이게 기다림의 연속이죠. 기다림.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기다렸어 하는 내용과 드라마의 마지막 내용과 좀 비슷한데 그 기준은 올해 기준이에요. 올해 기준. 이게 1년이 될 수도 있는데 6개월 그리고 600포인트. 왜 600포인트 6개월인지 대충 아시겠죠? 눈치채셨죠? 한 달에 100포인트 이상을 안 움직이기 때문에 뭐 뜬금없이 막 1000포인트, 2000포인트 이렇게는 못 올라요. 600포인트가 거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정확하게 2100포인트에서 2700포인트까지 600포인트를 올랐어요. 저도 많이 안 오른 줄 알았는데 올해 벌써 이때 에코프로가 한 150만 원까지 터치했을 때가 거의 지수상으로도 상투고 600포인트를 올랐기 때문에 2700 거의 근처를 왔죠. 정확하게는 온다고 할 수 없지만 그 뒤로 기다림의 6개월 조정 그리고 박스권 6개월이 남아있다. 네, 요 이론에 의하면. 박스권은 그나마 약세장은 아니죠. 그래서 지금같이 반등이 잘 나오면 수익이 잘 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1차적으로 설명을 해드렸던 수렴발산의 이론의 개념이고요. 그래서 올해 2014년도를 3년도가 아니고 4년도, 내년도 전망하기를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6개월 상승을 마치고 6개월 조정을 마무리하는 게 2013년도라 그럼 뭐가 남아있어요? 내년에 이런 구간, 기다림의 연속. 원두막을 딱 지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이 수렴 구간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오늘 올라갈 것 같았지만 결국은 2,500을 확실하게 돌파를 못했죠. 그리고 조금 이상한 건 이제 우리나라만 올랐어요. 아시아 증시는 많이 안 올랐고 미국 선물도 안 올랐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가서 2,600까지는 가야 좀 무리고 그렇다면 2,400에서 2,500에 요 박스가 아마 꽤 오래 가지 않을까. 물론 이 박스에서도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 근데 큰 흐름으로는 요 박스가 6개월 동안. 하지만 하락 파동 6개월보다는 양호하기 때문에 주식은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수익을 더 많이 내자면 레이쇼 내지는 양매도 장이 좀 강할 것 같다 그러면 아까 강의 시간에 말씀드린 포지션에 짠 위쪽의 레이쇼 좀 요번 달은 좀 약한 장이면서도 많이 안 빠진 장. 그럼 아래로 레이쇼를 걸면 또 계속 수익이 나겠죠. 그래서 6개월이 기다림이지만 그 6개월을 여러분들이 이 파생 상품을 잘 이용을 하면 오히려 뜻밖의 큰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6개월 후에 다시 강세장을 온다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이 풍성한 수익을 또 내겠죠? 오늘 내용은 자, 어느덧 시간이 많이 안 남은 관계로 그럼 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들의 매매에 직접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는 내용. 저번 주를 살짝 복귀를 해보면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야간에 매수를 제가 시켜드렸더니 주간에 크게는 한 4포인트까지 수익이 냈었어요. 근데 결정적인 건 수요일 날이죠. 수요일 날 제가 많이 암시를 드렸고 주간에 7포인트까지. 그런데 이제 확 틀려진 점.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계속 1, 2포인트 박스권이에요. 여기서 요게 전환이 될 때 사람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혼동을 많이 해요. 손실도 많이 나고. 그 부분이 이제 여기서 325에서 매수. 야간에 아예 급등을 했었고 요날 기억나시죠? 월요일 날. 화요일 날은 월요일 날 주간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화요일 날 매수하신 분은 주간에는 많이 안 올랐지만 야간에는 많이 안 올랐지만 주간에 다시 급등을 했죠. 328까지. 그러고 결정적인 거는 이날 7포인트 오른 날. 그러니까 야간에는 한 5포인트 올랐는데 주간에는 335까지 올라가면서 최고가 336.7까지 올라가면서 최고가 수준에 한 2,500 정도 조금 안 되게 올라간 모습을 딱 겪어보면 여러분들이 와, 야간에만 사면 주간에 배 박사님 말대로 3, 4포인트 급등을 하는구나. 그리고 또 샀다가는 어때요? 그대로 그저 그런 박스권 흐름에 또 지치겠죠. 그래서 우리는 웨이팅, 기다림의 연속이다. 기다리고 또 기다려라. 이제 또 이 장이 오려면 꽤 오랜 시간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야간에 사면 3, 4포인트, 7포인트 오른 장은 끝났고 이제 박스권장. 여기에 혼돈이 되면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혼돈이 되지 마시고 이제는 박스권 매매에 충실해라. 아시겠죠? 요게 파생 매매에서 되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요일별 야간 매수 전략. 큰 흐름은 월화수까지는 좋은 흐름이었지만 이제부터는 박스권 매매로 치중을 하셔라.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요일별로 우리가 전략을 자세하게 다르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월요일과 이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 또 목요일 금요일까지의 어떤 그런 차례대로의 흐름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하시면 요일별로 어떻게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도 알아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전문가님. 일단 요일별로 어떻게 좀 더 포지션을 가져가면 좋을지 짚어주실까요? 예. 많은 분들이 또 원해서 제가 강의를 조금 더 해드리겠습니다. 자,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리자면은 사실은 제가 요날 월요일하고 화요일날 야간에 324였어요. 제 기억에 정확하게 나는 게 324.50. 그리고 요 지수대가 뭐냐면 만기 당일날 그 날에도 제가 324.50을 깨지는 않는 장이니까 매수를 해도 괜찮습니다. 말씀드렸고 만기가 몇에 끝났는지 기억나시죠? 320 그냥 선물 지수예요. 327로 끝났어요. 그래서 이 지수가 중요한 지수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그 다음 주 내내 야간 시장에서 주간 시장에서도 요 정도 지수 때면 매수를 해도 손해는 안 날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우리들이 안 깨는 지수대는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복귀를 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지금 잘 보시면 안 깼죠. 희한하게 여기 요 부분을. 그래서 그 힌트는 제가 만기 당일에도 들었어요. 만기 당일에도 희한하게 324.50까지 아침에 내려갔었어요. 만기 당일날 선물이. 근데 324.50에서 만기일 날도 327로 끝난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저는 뭐 주간에 아니면은 야간에 더 올라오면 당연히 좋은 거죠. 근데 328.90으로 계속
종가도 328.90, 주간의 결국은 고점도 328.90으로 이렇게 올라갔길래 그러면 몇 포인트예요? 324에서 308면 3포인트죠. 3포인트를 계속 수익을 들었던 거예요. 아마 매매하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월화 수까지. 근데 결정적으로 제가 화요일 날 알려드렸죠. 화요일 날. 화요일 날 뭘 알려드렸냐면 요번 목표치는 딱 보니까 335까지는 충분히 갈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요 날. 야간에 이미 336을 가버렸죠. 요 차트는 일별이에요. 14일, 15일, 16일, 요게 수요일, 목, 금. 야간 모습인데 이미 야간에 336을 와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이날 화요일 날 강의를 할 때 335를 말씀을 드렸는데 1차 목표가 순간 야간에 335를 왔길래 아마 강의를 듣고 야간에 매수하신 분은 이날 수요일 날 수익이 특히나 주간까지 가져가실 분들은 7포인트 수익이 났으니까 꽤 많이 수익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축하드리고, 그런데 이런 패턴이 이 운에서 굉장히 감성이 예민하기 때문에 그럼 내일도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고 그 다음날도 수익이 계속 나겠네?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거든요. 그 착각은 이제 1차 목표치라는 높은 지수를 도달했기 때문에 우리 코스피 일봉으로 봐서도 어느 정도 많이 오르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박스, 횡보, 뭐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하물며 선물이 이 325에서 336이면 거의 10포인트를 올랐잖아요. 10포인트를 올랐는데 여기서 또 20포인트를 바로 치고 올라가는 건 거의 힘들어요. 어느 경우는 가능하냐면 아래로 한없이 빼고 그리고 다시 V자 반등이 나오면 20포인트 정도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오른 게 아니고 325에서 어렵게 어렵게 차곡차곡 밟으면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335에서는 뭐 기간 조정을 한 달 정도 뭐 보름 이상 끌고 그러고 올라갈 수는 있지만 여기서부터는 다이렉트로 올라갈 수는 없다. 또 뭘 해야 된다? 우리는 기다림의 연속. 그러고 보니까 목요일 날 야간의 흐름하고 금요일 날 야간 선물의 흐름이 기가 막히게 1포인트에서 기껏해 333이죠. 그래서 제가 두 번째 히트를 들었죠. 두 번째 히트는 335가 온 이후부터는 오늘도 나갔죠. 333을 바닥으로 봐라. 이제 뭐 325는 아예 오질 않으니까 그 다음 바닥은 333으로 봐라. 너무 많은 하락도 나오지 않는다. 말씀을 드렸더니 바로 333포인트를 바닥으로 오늘 뭐 주간에 이렇게 반등이 세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주간에 금요일 날 흐름도 썩 좋지가 않았고 야간 선물도 뭐 0.2 마이너스인가요? 이렇게 끝나서 아침에 시작할 때 한 1포인트 빠져서 시작하길래 뭐 자리야 플러스 정도 나오겠네 이렇게 봤는데 바로 올라가서 325 회복을 해버릴 정도로 올라왔죠. 근데 그게 언뜻 보기에는 329인가요? 333에서 331.5네요. 여기까지 뺐다가 올라가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사실은 요날 지수 336.75 그 부분을 그냥 그대로 기다림의 연속으로 오늘 월요일 날 그 지수를 약간 회복한 거, 넘지는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날 수요일 날 전에 방향성 매매로 324.50에서 알차게 월화 특히 수요일 날 하이라이트로 수익을 많이 내셨는데 이 매매에 또 젖어버려서 목요일 날 금요일 날 매수를 들어가면 그냥 손절하기 바쁘겠죠. 그리고 좀 공포심에 휩싸이겠죠. 금요일 날 특히 333까지 빠지면서. 근데 사실은 좀 노련하신 분들은 333을 제가 힌트를 말씀을 드렸을 때 333 근처에서는 매수를 들어가신 분들이 있어요. 사실 노란 톡방에서도 제가 여기서는 매수를 들어가도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려서 매수를 들어가신 분들도 계시는데 수익이 많지는 않죠. 근데 335까지 몇 포인트예요? 2포인트 정도 수익이죠. 2포인트 정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힌트를 많이 드렸으니까 아무 데서나 매수를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만약에 334 정도에서 매수를 하거나 뭐 매도를 했다 그러면 어중간해서 매수를 했는데 333, 오늘은 또 331.5까지 빠졌다가 올라갔으니까 아침에 봤을 때는 장구의 손실이 굉장히 많이 불어나는 게 보였겠죠. 그래서 333이란 지수대를 제가 금요일 날도 언급을 해드렸고 오늘도 시황 시간에 언급을 해드렸고 실제 매매도 333 아니면 뭐 333보다 좀 아래에서 하단에서 매수를 하면 더 수익이 좀 더 나겠죠. 평가 손실도 거의 없이. 그래서 월화수 전의 흐름과 목금 이후의 흐름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를 혼동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도 전 강의에서 수렴 그리고 발산 틀리거든요. 박스로 뇌에선 이거 계속 박스네. 이제 목요일 금요일 이 박스 지쳤다. 이제 박스로 계속 흐르겠구나 했는데 갑자기 오늘 333에서 335로 또 올라가는 발산. 이게 어떤 구간이 수렴이고 어떤 구간이 발산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캐치를 하시면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요. 많이 나고 차곡차곡 쌓여요. 근데 이 구간과 이 구간을 혼동해 버리면 벌었던 것도 다 내뱉고 또 333에서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데 또 박스로 하면서 흔들면서 더 빠질 줄 알고 또 손실이 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은 사실은 이제 시황 시간에서 하기에는 좀 시간적으로도 안 되고 상세한 부분이라 제가 강의 내용에서 언급을 해드렸는데 실제 매매랑도 굉장히 연관이 되고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일주일에 한 월요일 정도에는 여러분께 꼭 선물 매매 흐름, 저점 매수 그리고 지금이 수렴 구간이냐 발산 구간이냐 그 구별을 잘 해드릴 테니까 방향성 매매하신 분들도 잘 참고해 주시고 따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제가 상세하게 질문을 해드리면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유튜브로 많은 질문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야간 선물의 중요성은 누누이 강조를 드리고 있죠. 주간 선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이 야간 선물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야간 선물만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요일별로 상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들 더 추가적인 강의 듣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문자 샵 0082번으로 배찬수 보내주시거나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야간 선물로 수익 내는 방법들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13시 투자스쿨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의 포지션은 롱 310포인트 풋 매도로 잡아주셨고요. 오늘의 원픽 종목은 엔터주들의 강세 속에서 하이브리드 대장주로 공략해보자라는 전략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야간 선물의 큰 흐름을 배워봤는데요. 월화는 3포인트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수요일은 7포인트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목요일과 금요일은 횡보 전환하는 장세 속에서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자세한 전략들 세워봤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